안녕하세요. 건강뉴스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 영양소죠. 바로 이 단백질에 대해서 아주 쉽고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때문에 걱정돼 많으실 텐데요.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보면 3분 중에 2분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어르신들께 이 단백질 부족은요, 그냥 단순히 뭐 기운이 좀 없다, 이 정도 문제를 넘어서요, 면역력이 떨어지거나, 낙상이나 골절 위험도 커지고, 또 전반적인 노쇠 현상을 확 앞당길 수가 있어서요, 정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어르신들에게 단백질이 특히 더 중요한지, 그리고 혹시 내 몸에는 부족하지 않은지, 뭐 그런 신호는 없는지,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실 수 있을지,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그럼 먼저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부터 좀 짚어주시죠. 네. 단백질은요,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라는 집을 짓는 벽돌,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근육이나 피부, 또 머리카락, 손톱 같은 우리 몸의 구조를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재료이고요. 또 면역세포나 항체처럼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약간 군대 같은 역할도 하고요. 음식을 소화시키는 효소나 또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, 이런 걸 만드는 데도 꼭 필요하거든요. 그리고 혈액 속 헤모글로빈 아시죠? 그것처럼 온몸 구석구석 산소를 배달하고 또 몸속 수분 균형을 맞추는 등 진짜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입니다. 와,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네요. 근데 유독 이 나이가 들면 단백질 섭취를 더 신경 써야 한다,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? 이게 안타깝게도요, 우리 근육이라는 게 보통 30대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요. 그래서 80세쯤 되면 젊었을 때 거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수도 있거든요. 이걸 바로 근감소증, 뭐 다른 말로는 사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.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질병으로 분류할 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. 아, 질병으로까지요? 네. 근육이 줄면 일단 힘이 없으니까 쉽게 넘어지고 다치기 쉽고요. 면역력도 뚝 떨어져서 감기 같은 감염병에도 약해지고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게 돼요. 근데 문제는 노년기에는 또 입맛이 없으시거나 치아가 좀 부실해서 씹기 어렵거나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, 맞아요. 드시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지시죠? 그렇죠. 그래서 단백질 섭취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젊었을 때보다 근육으로 만들어서 쓰는 그 효율이 좀 떨어져요. 이걸 동화작용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.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의식적으로, 더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하는 겁니다. 아, 근육이 줄어드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군요. 그러면 혹시 내 몸에 단백질이 좀 부족한가? 이걸 집에서 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? 치레가 잦다. 즉,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. 셋째, 모탁결한 이유 없이 근육이나 관절이 자꾸 쑤시고 아프다. 넷째,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다. 다섯째, 손발톱이 약해져서 쉽게 갈라지거나 잘 부서진다. 여섯째는 특히 저녁 때 다리가 좀 잘 붓거나 무겁게 느껴진다. 그리고 일곱째, 기분 변화가 좀 심하고 괜히 불안하거나 우울한 느낌이 든다. 마지막으로 자꾸 단 음식이나 빵, 과자 같은 간식이 당기고 밥을 먹었는데도 금방 배가 고프다. 이런 증상들이 좀 여러 개 해당된다 싶으시면 단백질 부족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와, 정말 다양한 신호가 있네요. 이거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. 그럼 건강을 잘 지키려면요, 어르신들은 하루에 단백질을 대체 얼마나 드셔야 충분한 건가요? 보통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체중 1kg당 한 0.8g에서 1.2g 정도를 권장하는데요. 근감소증 예방하고 또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어르신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. 보통은 체중 1kg당 1.0g에서 1.2g, 활동량이 많으시거나 근육이 좀 많이 줄어든 분들은 1.5g까지도 권장돼요. 1.5g까지요? 네. 예를 들어서 체중이 한 60kg이시다. 그러면 하루에 최소 60g에서 72g, 많게는 90g까지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실제 단백질 섭취량은 이 권장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이야, 생각보다 정말 꽤 많은 양인데요. 이 많은 단백질을 그럼 어떻게 섭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? 뭐 한 끼에 몰아서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? 그건 아닙니다.
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요. 아침, 점심, 저녁 이렇게 세 끼 식사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게 근육 합성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 매 끼니마다 한 20g에서 30g 정도, 이 정도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. 아, 나눠서 꾸준히? 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좀 균형 있게 드시는 거예요. 뭐 고기, 생선, 달걀, 우유나 치즈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긴 한데요. 이걸 또 너무 많이 드시면 포화지방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반면에 콩이나 두부,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는 좋지만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1대1 비율로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. 특히 그 근육 생성에 아주 중요한 유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거든요. 이게 유청, 그러니까 우유 단백질이나 살코기, 콩류에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챙겨 드시면 더 좋죠. 동물성, 식물성, 균형 있게, 그리고 몇 끼 꾸준히. 아, 기억해야겠네요. 근데 어르신들 중에는 사실 음식을 좀 씹거나 소화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하는 게 좋을까요? 맞습니다.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죠. 만약에 씹기가 좀 힘드시다. 그러면 질긴 살코기보다는 부드러운 생선살이나 연두부, 달걀찜 아니면 잘게 다진 고리 같은 걸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. 조리법도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찜이나 탕, 국 형태로 좀 부드럽게 만들면 드시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. 아, 조리법도 중요하군요. 네. 그리고 소화가 좀 부담스러우시다. 이러면 단백질 분자를 아주 작게 쪼개서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든 저분자 가수분해 단백질이라고 있거든요. 이런 형태의 영양 보충 음료나 아니면 소화가 편하도록 설계된 유제품 같은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하신다면 당 함량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,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, 특히 아까 말씀드린 류신 함량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보충제 고를 때도 확인해야 할 게 있네요.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점은요. 단백질만 드시기보다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도 적절히 같이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. 탄수화물이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으로 먼저 쓰여야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에너지로 소모되지 않고 근육을 만드는 데 제대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. 아, 탄수화물도 같이 먹어야 하는군요. 네. 물론 채소를 함께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다른 영양소 균형도 맞출 수 있으니까 더욱 좋고요. 네, 오늘 노년기 건강에 정말 중요한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.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을 또 동물성이랑 식물성을 균형 있게 그리고 몇 끼 꾸준히 섭취하는 게 핵심이고요. 씹거나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법까지 잘 알아두면 정말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에 단백질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올려보는 거, 그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꾸준함이 중요하니까요. 오늘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.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.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. 발에서 보내는 간 건강 경고, 이 각질 그냥 넘기지 마세요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발의 각질로 간 건강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니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?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